했어요. 동민 좌절하지 마. 7회 훈련이면 바뀔 거야.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코치님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석연치 않았지만 믿어보려고 노력했고 대신에 그 7일 동안 제가 이 행위를 내 걸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7일째부터 제 평균 기록이 118, 119점 정도가 나왔어요. 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래서 7일째 됐을 때 코치님이 내 말이 맞지? 7일이면 바뀐다고 라고 해줬고 제가 그렇게 7일 만에 저한테 레슨 받는 분들을 바꿔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코치님은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고 과장을 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확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7일이란 기간 동안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게 없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코치님이 요구하는 이 기술적인 부분에 추상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전부 다 명확하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설명해주면 바로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거를 4대에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다른 내용들보다 기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설명드린다고 하면 10분이면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명확해요. 하지만 디테일해요. 제가 느낀 기술에 대한 생각은 한국에서 추구하는 기술은 제가 배운 기술보다 간단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쏘려고 하는 방법. 근데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만점에 가까운 기록을 추구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사법으로 총을 쏘려고 하잖아요. 그럼 완벽에 가까운 기술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간단하고 쉬울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총 쏘는 홀부터 격발까지의 그 과정이 명료하지만 디테일하고 명확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추구하면서 훈련을 하면 이제 정말 좋은 기술로 총을 정확하게 쏠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충분히 잘 느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바노 코치님이 알려주는 거는 뭐가 달라도 달랐다. 그런 어떤 제 개인적인 감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아에서 이런 방법들을 또 배웠고 이제 실탄에 관한 거 여기 사격 지식에 보면은 실탄에 관한 내용을 또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날 물어봤습니다. 동민, 덕훈, 너네가 생각할 때 왜 실수한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이제 저부터 얘기했는데요. 저는 마음에 화가 났습니다. 내 화 때문에 뭔가 실수가 일어난 것 같아요. 라고 했고요. 이제 김덕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총을 잘 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때문에 그런 어떤 잘해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실수가 항상 나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코칭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하게 답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대꾸조차 안 하고 아니야. 실수는 두 가지야. 한 가지는 표정에 놀라서 한 가지는 집중이 부족해서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다 방법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양한 썰을 풀진 않았지만 그날 풀진 않았지만 뭔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구나. 클레이 사회에서는 실수는 수개고 당연히 그게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 3일차부터 차근차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에 놀라지 않으려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집중이 떨어지는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또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훈련을 하고 또 정말 다양하게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있을 시합 시즌에 있어서 저는 당연히 만만의 준비를 할 거고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김덕훈 선수도 굉장히 잘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틀째부터 이제 물에 대한 것도 설명을 들어서 물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한 라운드당 500ml를 연습 때 먹으라고 했고요. 한 라운드당 1리터를 시합 때 먹으라고 했습니다. 화장실을 굉장히 많이 가더라도 꼭 물은 그렇게 먹으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여한 시합에서도 물을 항상 챙기고 다니면서 목이 마르지 않게 물을 챙겨 먹었어요. 물을 챙겨 먹어야 되는 이유는 또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물을 연습 때든 시합 때든 드시길 권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또이또이
이제 제가 연달아서 빼는 실수를 자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렇게 하니까 또이 실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강한 심장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일지에 대한 내용도 나중에 컨디션을 가는 것도 나중에 시합 관련해서 적응, 배경 이런 부분도 이제 다른 사격장들을 오가면서 저희한테 이런 어떤 방법과 이런 상황의 훈련을 시켜줬어요. 초반에는 이런 게 없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고요. 4대 입장 전에는 또 뭘 해야 되는지 시합 전에. 그쵸. 그래서 이제 우볼 이렇게 배웠고 우볼도 사격장에 가서는 보는 방법, 적응에 관한 이제 그런 걸 배웠는데 뭐냐 그림자. 그러니까 사격장 배경에 방출구 쪽에 그림자가 지는 일이 흔합니다. 구름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희 위에 있는 그 지붕이 이제 떨어지는 해와 맞물리게 되면은 그 앞에 그림자를 형성하기도 하고요. 뭐 뒤에 있는 나무가 그림자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방출구 앞에 그림자가 생겼을 때 똑같이 쏠 거냐는 거죠. 저는 그런 개념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썼었어요. 그래서 빼면은 이게 내가 실수했구나. 뭐 이렇게 넘어갔었던 건데 아니더라고요. 앞에 그림자가 있었을 때는 그 그림자에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쏘셔야 그림자에서 실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볼도 사격장에서 배웠어요. 오전에는 우볼도 사격장에 그림자가 꼭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볼도는 40년대 사격장이고 아카데미아 같은 경우에는 그 뚝이 굉장히 낮아서 하늘로 연결되잖아요. 우볼도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배경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배경이 잘 돼 있는데요. 처음에 쌓은 이 뚝과 그 위에 또 새로운 이제 덧댄 천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볼도 사격장도 처음부터 이거를 높게 짓진 않아요. 이거를 4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이 위에 다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격장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어떤 발전적인 형태를 계속 취하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또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로나토 사격장처럼 그런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사격장이 되게 되는 거다. 그런 부분들을 또 배웠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우볼도 사격장의 로비예요. 여기에서 이제 티켓을 사고요. 굉장히 고급진 소파가 이렇게 마련돼 있고 소파 옆에는 또 이런 재밌는 장식도 이렇게 잘 돼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장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너무 이뻐서 찍었고요. 그러니까 우볼도 사격장입니다. 이렇게 또 이걸 뭐라 그러죠? 테니스장에 있을 법한 이런 의자를 둬서 심판분들이 여기 앉아서 보시더라고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심판분들이 여기서 보니까 표정도 정확히 볼 수 있고 심판분들도 편하고요. 이런 거 참 좋다.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저도 또 아침마다 이렇게 자세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좀 자랑하듯 찍었는데요. 자신감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말 또 먹고 싶네요. 이 토스트도 너무 맛있고요. 토마토가 들어갔거든요. 이 빠니도 너무 맛있고요. 여기서 먹은 이 칵테일도 너무 맛있었고요. 정말 앱소리 들어간 게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블드 사격장인데요. 그냥 배경이 이쁘니까 사진도 멋있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뭐 이렇게 이제 실타 접시를 채울 수 있는 지하 벙커랑 연결되어 있는 곳도 이렇게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 코치님인데요.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저희의 루디입니다. 예. 귀엽고요. 이게 제가 물도사격장에서 총을 쏘는 모습인데요. 여기가 이제 저희 코치님이랑도 총을 같이 쐈어요. 그래서 같이 쐈기 때문에 이때는 코치님이 총을 어떻게 쐈는지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코치님이랑 커피 내기였는데 제가 22개가 쐈고요. 코치님은 24개를 쐈어요. 그래서 커피는 당연히 저희가 쐈고요. 너네 이렇게 쏘면은 자기한테 커피 절대 못 얻어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커피는 얻어먹지 못했습니다. 얻어먹나 싶고요. 다시 방문한다면은 그때는 코치님이 나이를 조금 더
드시니까 그때 커피 많이 얻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보면 이걸 어떻게 따라할까? 어떻게 하는 거지 이 표정을? 이거 좀 쏘네, 좀 나쁘지 않네, 약간 이런 표정.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저희 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같은 사격장에서 계속 활동하는 일정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격장을 계속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저희가 7개의 사격장 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사격장 간 거고, 그 사격장을 갔다가 다시 아카데미아 사격장에 돌아오면 그 전에 했던 적응이 리셋이 돼요. 그러면 저희는 항상 새로운 사격장에서 훈련을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집중력이 항상 리프레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도 참 좋았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총기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어떤 한 사격장에서 계속 총을 쏜다 그러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훈련에 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 번째 사격장은 또 코치님의 의도대로 열린 하늘 사격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곳인데요. 네. 보시면은 시에리 아베르티라고 하는 열린 하늘이라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격장이에요. 이 사격장이 어떤 사격장이냐면 이곳에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셀럽이 있는 사격장입니다. 열린 하늘 사격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면요. 이분이 계신 곳입니다. 혹시 이분 아십니까?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레나토 라멜라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 묘기 사격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래서 이분이 운영을 하고 직접 묘기도 하고 학생들도 가르쳤던 사격장이었고요. 가서도 이제 또 우연히 그분이 또 현장에 계셔서 되게 연예인 보는 느낌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또 사격장이 성곽으로 이제 전체적인 컨셉이 지어져 있어요. 너무 재밌는 사격장입니다. 또 이렇게 뒤에 셀럽이 있고 여기는 또 우리 우리 까리노 귀여운 우리 루디가 또 이렇게 어디에 초능력을 보내는 듯한, 이렇게 텔레파시 보내는 듯한, 저랑 연결이 되나요? 그것은 괜찮나요? 약간 이렇게 통신을 보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사진이 우연히 찍혔는데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루디 코치님.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레스토랑에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너무나 친절하고 프로페셔널해요. 너무너무 맛있는 또 음식들을 여기서 먹었고요. 그리고 어떤 사격장에 가도 이렇게 술을 팝니다. 그래서 술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왜 안 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얘네는 술을 먹으면서 총을 쏘는구나. 예, 뭐 그런 어떤 감상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친구가 누구냐면 이 주니어 챔피언이에요. 모르치 발렌티나라고 하는 주니어 챔피언인데요. 현재 이제 116, 파이널 45를 쏴서 주니어 챔피언이 된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를 여기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냐면 이제 거기에 이제 어머니가 운영하는 총포사에서 이제 총기용품을 팔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기용품도 사격장에서 팔고 어머니 일도 도와주고 본인 총도 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을 계속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돈도 벌고 플레이 사격도 하고, 플레이 사격을 전업으로 하는 게 당연한 곳은 아니다. 이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클레이 사격 대표적인 베레타, 페라치, 카스텔라니, 뭐 실탄으로 있어서도 너무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지만 실제로 선수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는 15명의 선수만 전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은 당연히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일 거고요. 그렇지 않은 선수들은 자기 직업을 갖고 이제 사격을 하고 혹은 부모님이 지원을 해줘서 조금 기회를 받고, 예, 그렇게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총을 쐈으면 여자 연봉 탑이었겠죠. 예, 제가 너무나 이제 존경하는 이제 상무의 조선아 후배님 같은 경우도 이 친구의 발 아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선아 화이팅.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또 이렇게 보시면은 세팅하는 기계가 잠겨 있습니다. 왜 잠겨 있냐면 사대마다 그냥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밑에 보면은 카드 넣는 게 있죠. 이게 사실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사격 기계에도 이 장치가 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 카드를 넣으면 세팅이 되는 거예요.
3장 넣으면 여기 하나에 불이 들어오고 2장 넣으면 3번이나 4번에 불이 오고 3장 넣으면 4장 넣으면 5장, 6장 넣으면 6명이 다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직원분들이 4대에 상주해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그냥 문제가 생겼을 때 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내에 반영이 된다면 우리나라 사회장 같은 경우에 직원분들이 항상 상주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직원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요. 소비자분들도 직원들이 막 뭘 빨리빨리 안 해주면은 엄청 항의를 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키오스크가 활성되는 와중에 기존에 있는 기계만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또 경영적으로도 소비자 만족에 있어서도 너무 쉽게 해결될 것 같아서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나라에서 청소 사격장에 계신 많은 분들이 불필요한 이제 어떤 다툼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이제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너 이탈리아 몇 번 갔다 왔어라고 하시길래 아 이게 어려움이 있구나. 의도는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런 거를 또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또 열린 하늘 사격장에서 시님이랑 이렇게 김덕훈 선수랑 저랑 셋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아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이걸 보면 그래요. 저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저랑 김덕훈 선수가 이 서양인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이 코치님에 비해서 덩치가 굉장히 신장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진이 그래요. 실제로 저희 코치님을 보면 팔뚝이 마동석만 하고요. 손이 김덕훈 선수보다도 이만큼은 더 커요. 그래서 그 손으로 이렇게 총을 움켜쥐면 총이 장난감처럼 이제 가지고 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코치님한테 코치님 같은 팔을 만들기 위해서 웨이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 좋겠죠? 라고 마지막 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코치님이 아니 웨이트를 왜 해? 이거 자연습해 하루에 200번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막 진지하게 그거를 자연습하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다 듣고 제가 그랬어요. 아 근데 코치님이 지금 설명해 준 걸 해도 코치님 같은 팔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건 안 되긴 해. 너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코치님 같은 팔뚝을 만들려면은 이제 아령이나 악력기나 뭐 여러 가지 운동들을 통해서 전완근이랑 팔뚝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고요. 참 이 사진과는 다르게 어마무시한 팔뚝과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예, 귀여운 얼굴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열린 하늘 사격장을 다녀왔고요. 저희 코칭 같은 경우에 사격장을 갈 때마다 의도를 가지고 갔습니다. 열린 하늘 사격장을 간 이유를 제가 어떤 영상을 보면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이제 안경을 제가 좀 브랜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라루로라고 하는 멋있죠? 그 안경점에 또 방문을 하면 이렇게 사격 선수들을 위한 시크릿한 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이런 검사들을 도와줍니다. 정말 재밌죠? 이 위에 보시면은 이 위에 조명이 있어요. 이 조명이 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 앞에 안경을 빨간색 줬다가 보라색 줬다가 초록색 줬다가 갈색깔 줬다가 그러면은 또 이렇게 명도도 진한 거 줬다가 연한 거 줬다가 이렇게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배경에 그 세 가지의 배경이 있고 그 배경에도 하늘 그리고 이제 잔디밭 나무 뭐 혹은 흙 뭐 이런 배경들이 다 각기 다르게 설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접시들이 하나씩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배경과 접시가 대비가 되고 어떤 안경을 썼을 때 그 배경의 접시가 가장 잘 보이는지를 자기 눈에 맞게 도와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활동을 하기 전에는 그냥 뭐 빨간색이 좋더라 선배들이 코치님들이 빨간색이 좋더라 보라색이 좋더라 그럼 빨간색이고 보라색이고 이랬던 거였거든. 뭐 비 오는 날은 노란색이 좋더라.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저도 여기서 해보니까 제 눈에 맞는 색깔들이 남들과는 다르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이 사격장을 왔고 보시면은 여기 사진에 있는 이 선수들이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뭐 알렉시 알리포프 그 러시아 선수 혹은 뭐 크로아티아의 뭐 지오반니 선수 뭐 심지어 일본 국가대표 선수들도 나타났고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사진만 없었어요.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기에 와서 이 과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제 인생에서 이탈리아를 온 거는 굉장히 빨리 온 거지만 한국 클레이 사격 입장에서는 아직 이태리를 너무나 늦게 왔다라는 거를 또 열심히 깨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이스를 하게 되죠. 네, 아까 이게 제가 설명한 건데요. 보시면 세 가지의 배경이 있고 하늘, 나무, 이제 뒤에 언덕, 앞에 잔디밭. 여기에 명도는 또 다르죠. 약간 흐린 날이라고 이거는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잔디 같은 경우에도 초록색이 아닌 경우 이런 거고요. 어, 위에 조명이 있잖아요. 이 조명은 무슨 역할이냐면 조명을 햇볕이 쨍한 날로 설정해서 하고요. 혹은 조명을 완전히 낮춰서 흐린 날로 또 설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보통 날, 햇볕이 쨍한 날, 흐린 날에 각기 다른 배경의 최적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세 가지 타입의 안경을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사면은 좀 비싸기도 하고 이제 AS를 받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사지는 않았지만 이날 저희가 체크한 그 넘버를 저희가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덕훈 선수 저 다 저희한테 맞는 넘버를 받았고 이제 계속 이제 저희한테 한국에도 이거 있어, 한국에도 이거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야, 그게 누군데 했더니 이렇게 가져오셨어요. 리키서가 이거 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원에 이제 서재호 사장님이 운영하는 중앙총포사에서 이 안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렌즈가 있어서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장님께 조금 사장님을 귀찮게 해서 다양한 렌즈를 좀 가지고 와주세요라고 부탁을 좋게 말씀을 드려서 그거 가지고 사격장에 밝은 날 그리고 잔디가 좀 초록색이 된 계절에 그거를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 눈에 맞는 렌즈를 꼭 고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서조 사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린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조 사장님은 너무 친절하고 좋은 이제 총포사 사장님이기 때문에요. 꼭 한번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뭐 그러려면 흐린 날에도 또 해봐야 돼요. 약간 흐린 날, 햇볕이 굉장히 강한 날, 보통 날 이렇게 세 가지 타입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열린 하늘 사격장을 갔다가 또 다음 날은 다시 아카데미로 돌아오고 그리고 아카데미에 또 다시 적응을 하고 이런 훈련들이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격 안경까지 체험을 한 다음에는 형님네 사격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웃긴데요. 이곳입니다. 형님네 사격장이에요. 어, 여기가 이제 사무실이고요. 살짝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 배경도 굉장히 잘 돼 있죠. 여기도 사대가 한 6개, 5개 정도 있어요. 네,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뒤에 이제 알프스 산맥이 너무 멋있게 있어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층 공간에 휴게실이랑 레스토랑이 있고요. 실탄은 여기서 꺼내주세요. 이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 여기 레스토랑이고요. 이 형님네 사격장의 가장 좋은 점은 제가 먹어본 이태리 음식 중에 가장 맛있는 이태리 음식을 이 형님네 사격장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희 코치님도 이 형님네 사격장을 갈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 라자냐 먹으러 가는 거야 라고 했어요. 코치님이 항상 의도를 가지고 간다고 했는데 이곳에 온 의도는 라자냐를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인당 20유로를 내면은 첫 번째 그 음식과 두 번째 세컨디 메인 음식을 주고 세 번째로 이제 케이크나 음료 같은 것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그게 20유로면 굉장히 훌륭한 진짜 또 먹고 싶은데요. 여기 라자냐 정말 맛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실탄을 여기에서 꺼내주냐면 의도를 가지고 간다 그랬잖아요. 그 사격장이고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 사격장에서 저희가 이 뒷길로 나오면 저희를 따라오라고 해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바로 옆에 피오끼 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피오끼 우리나라에서는 피오찌라고 하죠. 네, 실탄 공장이에요. 이 사격장 옆에는 바로 실탄 공장이 있어요. 근데 이 공장의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엄청 크지는 않아요. 이런 공장에서
25만 발의 실탄이 하루에 생산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좋죠. 네. 만들어진 실탄들이 또 이동이 되고. 그래서 이 실탄 공장은 누가 운영하는 거냐? 이 사격장을 운영하고 있는 비가노 코치님의 39년 지기 형님. 이 운영하는 사격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형님네 사격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형님이 참 대단하신 게 사격장도 운영을 하시고 실탄 공장 사장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선수로서도 엑셀렌테 등급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했던 선수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격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학생들 레슨도 하고. 아, 정말 꿈의 직업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는 꿈의 직업입니다. 선수로서도 120대 선수로 오래 유지하면서 사격장도 운영하면서 실탄도 공장도 운영하면서 학생들도 레슨을 한다. 네,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실탄 공장에는 왜 갔냐? 영상을 한번 볼까요? 좀, 네, 영상의 소리만큼 이 공장 내부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당당당당. 여기 실탄 계속 찍어낸 실탄이 둥둥둥둥 나오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 저희가 이런 거를 언제 볼 수 있었을까요? 아, 이제 사장님의 친구가 데려왔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저희한테 과도하게 친절하셨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공장 옆에 이제 실탄을 테스트하는 방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컴퓨터 장비들이 다 있어서 실탄을 그 기계에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기면 실탄의 패턴이랑 실탄의 탄속 같은 것들이 컴퓨터에 바로 뜨는 거예요. 코치님은 저희를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이 사격장 방문한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서도 굉장히 많은 거를 배웠는데 저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날 그 얘기를 했어요. 너네가 한국에서 썼던 실탄을 사라. 그래서 우린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실탄을 씁니다라고 했더니 코치님이 하하하하 하고 웃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그 실탄 그리고 다른 등급의 비슷한 등급의 또 다른 실탄, 또 다른 실탄, 또 다른 실탄 이렇게 네 가지의 실탄을 가지고 이 기계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샀던 한국에서 썼던 실탄을 보여줬는데요. 그 실탄이 굉장히 고가 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탄의 탄속이 너무나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치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저 종이 박스에 적혀 있는 숫자를 믿지 마. 그걸 믿어서는 안 돼. 그러고 나서 이제 코치님이 저희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7점에서 8점짜리 탄은 뭐고 9점짜리 탄은 뭔지. 그래서 그 탄들을 직접 저기다 넣고 쏴보니까 9점짜리 탄의 탄속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직접 보게 하려고 그럼으로써 어떤 실탄이 좋은 건지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간 거구나. 그래서 사실은 실탄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설명해 주셨고 강조도 많이 하셨고요. 분해도 해봤고 직접 그 알을 세기도 했고요. 직접 그 알의 크기를 눈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실탄이 좋은 실탄이고 어떤 실탄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또 형님네 사육장에서 맛있는 라자냐를 먹으면서 경험을 했고요.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형님네 사육장은 그 이후에 또 맛있는 까르보나라를 먹으러 한 번 더 재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때 제가 처음으로 너무너무 총을 못 쏜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창백해졌고 이제 코치님한테 사실은 쓰러질 것 같아서 총을 못 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 저희가 항상 5라운드를 쐈는데 이날은 4개의 라운드밖에 하지 않았고 코치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랑 김덕훈 선수한테 2번 정도를 얘기했어요. 이날은 잊어버려라. 저희가 무려 하루에 100만 원씩을 쓰고 있는데 잊어버리라고 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날의 100만 원은 잊어버리겠죠.